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박재현입니다.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는데 지난해 그 포럼의 창시자인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예고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포럼의 그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입니다. 이번 그 포럼에 현장에 직접 취재를 가는 박용범 지식부 차장과 함께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출장 언제 가요? 네, 이번 주말에 출발해서 다음 주 초부터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보스 포럼이 이제 그 토픽이나 주제 같은 걸 참 잘 정하는데 이번에 그 리더십으로 뭐 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그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주제는 소통과 책임 리더십이라는 대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한국 대통령도 초유의 탄핵 사태라는 사태를 빚으면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올해 대선을 치르거나 현재 총리가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총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패러다임 쉬프트 상황에서 4차 산업 물결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리더십 체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경제 포럼 측의 판단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 주제가 선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화두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다보스에서는 좀 특이한 포럼의 뭐 내용 같은 게 있나요? 4차 산업혁명. 네. 지난해 그 세계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주제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올해는 작년이 총론을 제시를 했다면은 올해는 굉장히 강론을 제시하는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는 약 400개의 세션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과 미래에 대한 그 주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별도의 비공식 행사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고요. 이 그 페이스북 행사에는 VR을 기반으로 한 그 기술 진화를 소재로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도 그 셀린버그 CEO가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도 상당히 이번에 많이 그 CEO들도 가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자율 주행차에 대한 뭐 세션도 주목을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강론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가장 주목받을 행사가 자동차 업계의 그 글로벌 CEO들이 대규모로 집결을 합니다. 그 10개가 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CEO들과 보험회사, IT 회사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그 글로벌 CEO들이 모여서 자율주행차의 미래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경제 포럼은 그 2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별도의 그 조직까지 창설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포럼에 좀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인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인사는 아무래도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입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최고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 중국의 또 글로벌 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마윈 회장 같은 사람까지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굉장히 중국의 분위기가 그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 크리스트 라가르드 IMF 총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그 대표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며 글로벌 기업 CEO들만 1,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도 뭐 주요 인사가 오긴 오겠죠. 네. 하지만 그 포럼 기간이 그 대통령 취임식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주 고위급이 오지는 못할 것 같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로 일부 사절단이 참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도 그동안 참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국의 날이 뭐 취소가 될 정도로 상당히 참여가 좀 부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만
8년 동안 지속됐던 한국의 밤 행사가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 정경련이 이 행사를 그 실무적으로 주도를 해왔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경련이 최근에 여러 그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의 밤 행사 자체보다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 한국에 관심 있는 투자자나 그 해외 유명 인사들이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하는 장소였는데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 대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사실 우리 국격도 많이 떨어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경제라든지 이제 네. 안보도 우리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이제 상당히 국가 IR도 많이 하고 예. 그랬으면 참 바람인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뭐 좀 누가 가는 분이 있나요? 네, 과거에 그 정부에서는 2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참석한 적이 있었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대표격으로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뭐 국가 주석이 참석하는 중국이나 그 50여 개의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다보스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좀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 올해 새 리더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국난의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소통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지원의 경제노트였습니다.